벌써 주말입니다. 오늘은 천간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그제구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주 팔자 학습 과정에 개고생하지 않으려면 절대적 기준을 찾아라. 근데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치를 기준으로 해라. 고세에서 그렇게 월치 기준으로 하라고 해도 갑을 그냥 을을 계속 일간을 기준으로 해버리잖아요.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칭이에요. 대칭. 세상은 우주, 지구, 자연은 대칭 구조입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의 대칭 구조로 보든 여름, 가을, 겨울, 봄을 대칭 구조를 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지구가 사계를 회전하는데 반드시 대칭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칭을 활용할 경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절반만 이해하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해해야 될 것을 절반의 이치만 이해하면 반대편의 가을, 겨울을 추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적절한 이치가 뭐냐면 충이죠. 충. 즉 개수, 정화, 병화, 임수 이런 식으로 충 구조들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고로 한쪽만 이해하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를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세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로 하고, 이 대칭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간합이에요. 천간합.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 을경합하면 야 둘이 합해서 친근해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합의 본성은 사실 제거예요. 제거. 제극 이런 표현도 하지만 제거하려는 거예요. 다만 철저히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이 파괴되죠. 그죠? 지구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저히는 안 되고 철저히 정도의 제거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회전하는 과정에 을이 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을목을 제거해야 돼요. 즉 봄에서 가을로 가려면 경금이 을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금 가을을 완성해요. 그렇죠? 이때 경신 이렇게 갈 때 경금이 을목을 끌어와서 합을 하고 신금이 을목을 충하는 방식으로 을목을 철저하게 없애버리죠. 물론 이 을목은 어디로 가 있냐면 이 경금 내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봄에 갑으로 다시 나옵니다. 을로 바뀐 다음에 겨울에 뿌리 내리고 을로 다시 나오죠. 그렇죠? 반대로 지금 이거는 봄에서 가을로 간 거를 본 거고, 반대로 경금이 을목으로 바뀌는 이 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을목은 경금을 합함으로써 이 경금에 딱딱해지려는 속성, 경화 속성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새싹 위로 오르고 좌우로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간합은 굉장히 따사로운 서로 사이가 좋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합의 목적은 뭐다? 상대 제거예요. 상대 제거. 그 상대 제거인데 누가 제거되느냐는 뭘로 판단하죠? 월치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논리에서는 간지로 이해를, 간지의 뭐 강약, 왕세, 뭐 이런 걸로 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사주팔자 자연이라는 게 있는데 월지가 진월이면 을경합하면 당연히 경금이 무기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월이면 당연히 을목이 무기력한 거잖아요. 그건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을사, 을유, 뭐 이런 간지만을 참조하라는데 맞지 않죠. 반드시 월지를 참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머릿속에 천간합을 볼 때는 아하, A가 B를 제거하려는구나. 혹은 B가 A를 제거하려는구나.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천간합의 종류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복잡해요.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줄 모르겠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불상은 물론이고 십신으로 살필 경우, 글자로 살필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일간이 합하는 경우, 일간을 배제해서 합하는 경우, 뭐 중간에 협자로 낀 경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장간에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천간에 있는 글자를 합하는 경우 등등. 자, 오늘은 보통 체계에서 없는, 기존에 명리서적이 없는 천간합의 패턴을 한 두세 개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정임합을 하면 일간이 합을 한 거죠. 일간이. 그러면 합하는 상대랑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합에 대해서 어떤 업보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합에 묶여 있잖아요. 이상하게 묶여서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쓰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 합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저는 이런 걸 업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업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흉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주처럼 공직자로 발전했다. 뭐 이런 식의 이 임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집착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업보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 자료는 밑에 링크를 시킬 테니까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을 배제했어요. 그렇죠? 무토가 병신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신합은 왜 영향을 받지 않는지 말이 안 되죠. 그죠? 다만 아까처럼 그 정임합처럼 일간이 병신합에 대해서 집착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다만 병신합으로 예를 들어 교육, 종교, 명리, 철학 혹은 부모와의 인연이 짧은 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 구조는 이제 의사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사주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신합이라는 것이 일간에 벗어난 상태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천간합을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임정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합을 안에 그러면 뭐죠? 분명히 일간과
합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아까 무토가 신병 이렇게 연올에서 합하는 것과 이 사주처럼 연시에서 합을 하는데 일간과 무관한 이런 구조는 생각 외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계속 이야기했던 협자의 개념인데, 합을 하면, 정임합을 하면 이 경경은 반드시 정임합의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정인데 지금 이사주처럼 경경이 아니라 을신이라고 쳐봐요. 환장하는 거지. 왜?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데 만약에 정임합이 아니라면 을신 충에도 을목이 어디 도망갈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임정 이렇게 되면은 을신 충을 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임정이라는 합 사이에 협자로 을신이 껴꼈기 때문이에요. 심각해지죠. 근데 이 사주는 정임 합을 하는데 좋잖아요. 이게 병정임, 정경임, 전문가적 자질, 그죠? 그 다음에 정화의 그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임합의 속성을, 아, 이런 경우는 일간이 취하는구나. 물론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훨씬 더 활용하는지, 가까이 붙어 있는 정화가 이 경금을, 임수가 경금을 이렇게 활용하겠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있고, 또 다른 거 봐봅시다. 요거 이제 누구나 당하는 빌개치 사주죠. 이것도 을경합을 합니다. 이건 물질의 합이죠. 그냥 돈의 합이에요. 근데 임병이 이렇게 협자로 낑겨 있습니다. 을경합 사이에 임수는 을경을 취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경금이 당연히 합하는 과정에 임수를 향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화도 임수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술종 정화가 임수를 향해 옵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뭐냐면, 보통은 그냥 합으로 취한다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또 정반대로 괴롭힙니다. 뭐 을신충처럼 이상하게 나를 가만 안 둬. 막 괴롭혀. 근데 이 구조처럼 가만히 있어도 돈들이 마구 들어와. 그런 사주팔자의 비밀 중에 하나가 협천간 합은 합인데 협자라는 거죠. 이거는 강제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 이제 돈 그만 좀 벌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계속 돈이 들어와요. 우리처럼 이제 돈 좀 벌고 싶어. 그런데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거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는 무개합하죠. 그죠? 근데 협자를 감안하지 않으면 보통 십신생극으로 뭐라 그러냐면 관성, 인성, 나, 관인상생 이렇게 표현하죠. 관인상생. 이 관인상생에는요, 강제적으로 취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감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 이런 개념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협자 개념으로 보잖아요. 무게합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경금은 무조건 개수가 취합니다. 취하다.
이건 어떻게 취한다? 강제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싫어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금이 좋은 역할이라면 아주 좋은 걸 취하는 거고, 경금이 나쁜 역할이라면 싫어도 이상하게 강제적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인데 요 사이에 뭐 기토라도 있거나 이러면 개수는 합하고 기토까지 기토가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아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하게 합인데 중간에 어떤 글자가 협재로 낑겨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전혀 달라진다. 만약 여기 을이 있다고 그러면 무게 합하고 이상하게 을목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을개무로 삼자를 활용해서 좋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을경 합하는데 중간에 신금이 또 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냐면 합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생생생으로 관인상생 이렇게 살피는 것과 경금이 협자로 낑겨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취해 이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는 학습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대칭 구조를 이해해라. 그러면 잘하면 절반을 이해해도 나머지 절반을 쉽게 살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